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영동 주식TV 최영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시프트 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분석 먼저 볼까요? 네, 차트 분석이 사실은 시각적으로 가장 딱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차트만 보더라도 이게 좋은 종목인지 아닌 종목인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도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프트업의 현재 지금 주가 추이는 상당히 좀 교과서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작년도 11월 달에 대한 저점과 현재 지금 2025년도로 넘어오면서 1월 달과 2월 달의 저점 구간들, 그 다음에 2월 달이 마무리되는 현 시점에서 이어지는 저점 구간들을 쭉 이어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도식화된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단으로는 7만원, 68,000원, 이 정도 가격대에서 상단이 꽉 막혀 있는 상태에서 저점을 좀 높여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프트업의 본격적인 주가 상승을 논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작년도 11월 달의 고점 부분들, 그리고 2025년도 넘어오면서 고점 부분들, 그리고 2월 달 중순에 발생했었던 이러한 고점들 부분들을 어떻게 돌파를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신규 상장했었을 때의 주가 회복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왜 시프트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냐라는 것들인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매크로. 2025년도 1월 달과 2월 달에 국내 지수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어요. 왜 올랐을까요? 우리나라가 좋아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아서? 물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격적인 메리트로 봐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뉴욕 증시가 주춤하는 사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시장의 주가 탄력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을 꼽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장 드라마틱하게 빠졌던 국가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라는 거죠. 우리나라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작년도 한 해 동안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국내 기업의 매수 비중 자체가 상당히 많이 비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상승은 일정 범위 국내 증시의 가격적인 메리트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1월 달과 2월 달의 시장 상승을 보게 되면 순환매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1월 달에는 대부분의 성장주 반도체, 여타 다른 종목군들이 앞다퉈서 상승을 했던 기간이었다고 하게 되면 2월 달 중순 이후서부터는 낙폭과대 종목군들에 대한 강한 상승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유일하게 안 올라가는 섹터가 바로 이 게임 업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게임 업종에 대한 순환매가 한 차례 정도 돌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관점이고, 세 번째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드디어 업종에 대한 기대치가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섹터에 대한 기대치. 그게 중국이죠. 최근에 물론 이제 중국이 이렇다 저렇다 결과론적으로 우리 한한령 풀었습니다. 한국의 컨텐츠를 우리 중국에서 자유롭게 유통, 생산하고 보급할 수 있고, 이런 환경 자체를 열어주겠습니다. 라는 정확한 문구는 나오진 않겠지만, 이곳저곳에서 우리 한한령 콘텐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콘텐츠에 대한 제재 사항이 생각보다 좀 약해지는 그런 시그널들을 굉장히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한국경제신문을 통해서 단독 기사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고위 관계자 입을 통해서 늦어도 3월달, 빠르면 3월달, 늦어도 5월달 안에는 국내 여러 가지 여타 엔터테인먼트 요소들에 대한 제재 사항들이 좀 해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최근에 엔터 4사를 비롯한 콘텐츠, 음원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화장품, 게임 업종이 한 차례 정도 시장에서 좀 반응을 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단독 기사화된 내용들처럼 빠르면
올해 상반기 내에 해제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게임 업종도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에서에 대한 모멘텀들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매크로 상황들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그 안에서 이제 이 시프트업에 대한 관심도를 우리가 왜 늘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승리여진 니케죠. 매출액의 2주년 업데이트 효과와 강달러 영향으로 QQ 기준으로 28% 성장을 했습니다. 자, 올해 4분기 실적이죠. 2024년도 4분기입니다. 시장에서에 대한 예상치가 컨센 자체가 550억 정도였는데 지금 593억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41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421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추이를 좀 보시게 되면 이 정도의 성장성을 보여주고 이 정도의 매출액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임주들이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프트업이 이 정도의 영업 성장과 매출액에 대한 성장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신규 상장이라는 이유, 그죠? 그 다음에 이 섹터에 대한 약세 부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낮은 주가 추이를 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확실히 밸류에 대한 매력은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까운 모멘텀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시장에서는 4월달에서 5월달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니케이 중국 버전이죠. 글로벌 퍼블리셔 텐센트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중국 시장에 드디어 데뷔를 합니다. 이 중국 시장에서 이 승리의 여신 니케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주느냐에 대해서 이 시프트업을 재차 레벨업 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드디어 이제 D-Day가 가까워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투영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보시게 되면 바닥권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메이저 수급도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빠른 속도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출시를 지금 5월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일평균 매출액을 지금 7억으로 추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후속이라고 할 수 있는 스텔라 블레이드의 스팀 출시 역시 2분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다소 저조하다 하더라도 2분기 실적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장에 대한 이 두 축이 움직이게 되며 실적도 마찬가지로 퀀텀 점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적어도 1분기가 마무리되는 현 시점서부터는 매수로서 대응을 하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 설령 1분기 실적 자체가 뭐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그러니까 어닝 쇼크까지는 아니겠지만 작년도 4분기 대비해서 좀 저조한 흐름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 주가에 대한 눌림목이 나오게 되면 비중을 조금 더 실어도 뭐 괜찮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좀 업데이트한 내용들인데, 이게 지금 텐센트 니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 승리여신 니케 사전 예약자 수거든요. 2월달 초만 해도 200만이 조금 넘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2월달 중순 넘어가면서 324만으로 상당히 지금 많은 수의 사전 예약자 수가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구간서부터는 이 시프트업에 대한 성장 스토리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 마지막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을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그동안의 시프트업이 왜 이렇게까지 주가가 저평가돼 있거나 아니면은 신규 상장한 이후에 이렇다 할 뭔가 상승 스토리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딱 이거거든요. 원히트 원더. 그러니까 시프트업의 메인 아이템이죠. 이 승리여신 니케 말고는 제대로 된 매출력을 보여주는 스토리들이 없어서 약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니케가 만약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시장에서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출액에 대한 성장이 정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작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스텔라 블레이드, 이 IP가 드디어 매출과 영업이익을 발생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좀 제한된 포맷입니다. 뭐 플레이스테이션 5 그쪽에서 100만 장 이상을 판매를 했는데 올해 6월 달에 이 PC 버전 출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스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스텔라 블레이드가 매출액에 조금 더 힘을 좀 얹혀준다라는 느낌으로 보게 되면 올해보다는 조금 나아지는 리스크 감소 요인이 있을 거고, 매출액에 대한 변화 흐름들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상승 추세가 진행되는 이 세 번째 저점 구간에서에 대한 리바운딩 부분들은 좀 의미 있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시프트업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설명란에는 우리 방, 또 텔레그램 공식, 최영동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역시도 링크 걸어놨으니까 그쪽으로도 많이 들어오셔서 장중에 좋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